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간녀 소송건으로 너무 괴롭고 속상한 마음에 용기 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6년의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외도입니다. 현재 상간녀는 남편 친구의 전 여자친구로 제 남편과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상간녀가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한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를 만난 상간녀는 제 남편과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면서 제가 불편해하니 앞으로는 저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일 뒤에 제가 일 문제로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상간녀는 저희 부부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후 상간녀는 아예 방을 잡고 약 6개월 동안 남편과 함께 지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상간녀의 친동생은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인지 SNS에 제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상간녀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증거를 나열하며 호소까지 했습니다. 당신 딸 때문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너무 힘들다고 제발 따님을 말려달라고요. 믿을 수 없게도 그 여자의 엄마는 내 딸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이게 과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심지어는 자기 딸에게 전 남자친구가 좋으냐, 지금 만나는 오빠가 좋으냐 라고 물어본 녹취록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게다가 남편의 형, 와이프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형님과 미래의 동서라는 등 제가 먼저 바람이 났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저를 비방하고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저와 상간 소장 송달건으로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죠 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말까지 함부로 내뱉을 정도로 뻔뻔하게 나오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번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이 저와 긴 연애를 하기 전에 이미 한 번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까지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댁에 찾아가 상간녀 소송건과 이전의 혼인신고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심한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상간녀는 제가 사는 지역에 제 남편과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SNS에는 제 남편과 찍은 사진과 행복하다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지네요. 아직 정식으로 이혼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을 수가 있을까요? 상간녀는 치밀어 할 정도로 소위 한승 이별과 만남이 상습적인 여자입니다. 남편 친구랑 사귀었을 때도 그전 남자친구하고 만나다가 환승 만났고 그 남자친구하고 만나는 중에 제 남편하고 바람이 나서 환승 이별을 하고 만난 거고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면서 남의 신혼집에 들어와 하룻밤을 지내는 상간녀가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일까요? 상간녀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SNS를 통해 대놓고 유부남과의 만남을 알리고 제 부모님을 들먹거리는 등 정신적으로 제게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인간에 대한 신뢰감도 잃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덧 소송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이번 달 이혼 판결을 앞두고 있네요. 그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오직 이 판결문 하나 받으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버텼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남편을 믿고 꿈꿨던 미래도 삶의 의미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그려왔던 그간의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와 무기력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정신과 치료는 받고 있지만 매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삶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고 모든 게 허무해지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형님의 글. 상간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습니다. 글쓴이의 형님입니다. 올라온 글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순이의 전남편 형의 아내입니다. 도련님과 글순이의 결혼 후 어느 날 휴대전화기가 2개였던 글순이가 게임을 하라며 저희 신랑에게 전화 1개를 빌려준 날이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기가 글순이가 쓰던 휴대전화기와 연동이 되어 있었는지 휴대전화기를 만지는 도중 알람이 울렸고 글순이나 남자랑 여행을 다녔던 경악할 만한 사진들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으며 그렇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순이가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용돈을 지어주셨는데 알고 보니 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도하던 남자친구와 제주도를 갔었더라고요. 저희에게 여행 다녀왔다며 주던 선물은 인터넷 주문으로 시킨 일본 제품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증인도 있네요. 주말마다 플로리스트 공부하러 간다더니 그때마다 남자를 만나고 있던 증거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숨길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어 도련님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고 그에 화가 났던 글순이는 저를 본인 집으로 불러 아직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저희 아이에게 병에 걸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저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싸우다 촛농을 휘렸는지 그걸 끌어낸다며 눈앞에서 칼로 끌고 있고 그 와중에 글순이 어머님께서는 애가 얼마나 열이 받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글순이는 너희가 뭔데 부부 사이에 이래 끼어드느냐며 내 신랑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싹싹 빌면 용서해줄 수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육두 문자를 날리고 때리는 것까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가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참겠습니까? 또한 글순이는 저에게 네 어미가 너 그렇게 키웠느냐는 둥 한 번만 더 자기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간다는 둥 협박을 수도 없이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저도 진단서 끊어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는 거리가 멀어졌고요. 외도 사실을 들킨 글순이는 도련님이 차려준 가게를 급하게 팔고 같이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답니다. 그 사이에 도련님도 직장에서 여자친구가 생겼고요. 그 후 바람났던 남자와 헤어진 글순이는 강아지와 갈 곳이 없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해달라 부탁을 했고 도련님의 직장을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상간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을 헤어지게 한 후 위치 추적기까지 숨겨놓으며 수차례 도련님을 미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도련님이 무면허 운전을 했고 잘못한 일인 것도 압니다. 감옥에 보낸 후에도 도련님 영치금을 본인이 사용하고 거래를 했으며 도련님 친구와 부부인 척을 하며 도련님 이물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도련님과 지금 상간녀라고 올라온 여자친구와는 출소 후에 만나게 되었답니다.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 것은 100번 잘못이나 사실상 파탄난 가정에 원인이 있는 글순이가 저렇게 힘들다며 본인만 피해자인 척 글을 써 저희 시댁과 가족들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후 가게도 차려주고 빚진 돈도 도련님이 갚아나가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댁에서 바람을 피워 도망가 놓고 손주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아들을 2번이나 감옥 보낸 며느리를 예뻐하겠습니까? 또한 도련님이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번 했다는 사실은 상간소송 중에 알게 된 것이 아닌 청약 아파트가 당첨된 후에 알게 된 일입니다. 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 중이었으나 글순이가 아파트 청약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서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정리된 후 글순이의 가족 2명을 증인으로 세워 아파트 명의를 본인으로 바꿔주면 여자친구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요구에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글순이는 명의를 바꾸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채 도련님을 다시 한번 미행 후 신고해 감옥에 보냈으며 여자친구 가족들의 집, 직장까지 찾아가 증거 촬영, 캡처본만 몇백 장에 달하는 인신 공격을 했으며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신고하여 생계순환을 막았다고 합니다. 무료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업종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계속 취하는 등의 괴롭힘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도련님 여자친구 어머니를 찾아간 영상과 녹취 내용은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녹음기부터 꺼내 들더군요. 내 딸은 잘못이 없다고 한 적 없으셨고요. 글순이는 오히려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해방을 놓아주지 않자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 웃고 조롱하며 어머니와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 아줌마 딸이 상간녀라고 말하며 모멸감을 줬다고 합니다.
충격받은 어머님은 쓰러지면서 턱이 부딪히는 바람에 몇 주나 지속하는 큰 타박상을 입었고요.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글쓴이 본인 또한 현재 새로운 연애 중입니다. 남자친구와 제주도를 가고 광주 여행을 다니며 신난 모습을 SNS에 많이 올리던데 저 모습이 과연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인가요? 본인과 여자친구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서류상 혼인관계가 정리 안 된 상태이니 상관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뒤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온갖 것을 헤집고 다니며 괴롭히고 웃고 조롱하고 다니는 글쓴이가 많은 사람이 보는 인터넷상에서는 자신만 피해자인 양 억울해하고 가족들을 욕먹게 만드는 모습은 참을 수가 없네요. 지금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거라면 과연 누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은 저희 쪽도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워낙 말과 상황을 짜깁기 하며 본인 위주로 떠들고 소문내는 게 특기인 여자라 이 글에 또 다른 반박글이 올라와도 더는 글을 쓰진 않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추가. 먼저 제 글에 많은 관심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부터 드려요. 제 글에 대한 형 와이프의 반박글에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할 때 아주버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게임용으로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쓰던 공기계 핸드폰을 드렸습니다. 당시 구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드리는 바람에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 계정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연동된 휴대폰에 올라오는 사진첩을 약 1년간 훔쳐보면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진만 보고 저의 생활과 행동을 멋대로 판단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남편의 첫 번째 외도 이후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하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고 그때 잠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제가 먼저 외도를 하고 그 사실을 들켜서 집을 나간 것처럼 쓰인 내용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또 제가 남자랑 외국에 나갔다는 내용도 허위 사실이며 형 와이프가 올린 사진들은 제가 집을 나갔던 당시에 제 친구들과 찍은 것입니다. 남자인 친구, 여자인 친구 등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등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은데 남자와 여자 둘이서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연애를 하는 건가요? 상간녀와 남편은 뽀뽀 사진도 올리는데요. 시댁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신고하여 생계수단을 막았다는 말도 엄연한 허위입니다. 제가 상간녀의 엄마 가게를 찾아가 행포를 부렸다는 내용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고요. 아이에게 욕설했다는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있었다면 신고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반박글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바람난 여자들과 만날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다녀서 제가 여러 번 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게다가 시댁의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는데도 시댁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그저 내버려뒀습니다. 남편이 계속 범법 행위를 하길래 제가 작년에 신고를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치금을 사용하고 거래했다느니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 후 제가 매장을 차릴 때 축의금 중 일부를 보탠 건 사실이지만 남편은 직장도 없었으며 친정에서 남편의 현재 사업장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외도 이후 사업장을 정리할 때 남편과 돈을 다 나누었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살던 집의 보증금도 제가 다 해주었고 그 집의 살림도구 역시 전부 제가 다 장만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통장에 있는 돈을 쓰라는 편지를 제게 보낸 적은 있지만 저는 남편의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당시 남편은 교도소 수감 중이었어요. 남편의 출소 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가 그걸 따지고 들자 상간녀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편이 제게 분양권 명의를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분양권 명의를 바꿔준 뒤 5일이 지나 저희 부부가 살던 집에 와서 상간녀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적 있고 그 사실을 속였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현재 연애 중이라는 것도 완전히 사실 무근입니다. 연말에 제주도 여행을 가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지인이 마침 PIA 탐정이라서 앞으로 제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는 말을 했고
그 친구와 찍은 사진에 내 보잘한 PIA라는 글을 올린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친구의 사업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올린 거였어요. 전혀 애인 관계가 아닙니다. 형 와이프는 제 친언니가 소개해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친언니의 가게 옆 커피숍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 그 커피숍 사장에게는 제 언니 욕을 하고 제 언니에게는 커피숍 사장이 욕을 했더군요. 나중에 형 와이프가 커피숍을 그만둔 뒤 제 친언니가 커피숍을 지나던 중 우연히 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피숍 사장과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형 와이프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사실이 밝혀서 따졌더니 아무런 말도 못하더랍니다. 이렇게 형 와이프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런 전적도 있는데 지금 쓴 글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시집을 오고 나서 저에게는 시댁에 용돈 많이 주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 아부를 떤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 꽃다발을 준비하면 어떻겠느냐니까 돈 아깝게 그런 걸 뭐하러 사느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네일 아트숍과 미용실 등 저 때문에 알게 된 제 지인들에게 우리 부부의 모든 상황들을 퍼뜨려서 저하고도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형 와이프는 자신의 남편에게 저희 부부 욕을 하면서 저희를 만나면 돈을 쓰니까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 남편이 형 부인에게 우리 부부 이야기하지 말라고 거듭 부탁했는데도 계속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말로 제가 형 와이프가 쓴 내용과 같은 일들을 저질렀다면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허위 내용을 올리는 행위부터가 말이 되지 않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내고 저를 헐뜯고 비방하는 형 와이프야말로 거짓말이 아주 상습적인 여자입니다. 정말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앞으로 또 무슨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저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지도 않았고 법적 증거를 토대로 진실만 말했을 뿐이니 저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을 준비하시라고 알려주고 싶네요. 다시 한번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도련님인지 개 만나니인지 감싸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후에 어찌됐든 결혼생활 동안 개 만나니가 바람을 피웠고 범죄도 저질렀으니 감싸줄 걸 감싸줘라. 한두 번도 아니고 정신 못 차리고 저리 사는 놈 감싸주고 싶나요? 바람핀 것들은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주특기인가 모르나 여자가 먼저 바람을 피웠더라도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조마얘기나 하고 떠들어요. 형님이라는 사람이 오지랖이 태평양이네요. 아기한테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여잔 진짜 혼내도 시원찮은 건 맞는데 도련님 말만 듣고 남의 부부 일에 참견 좀 그만하세요. 댓글이. 둘이 법정 가서 싸우든 카톡으로 싸우든 하세요. 누가 편 많이 들어준다고 이기는 싸움인가요? 양쪽 다 믿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